안녕하세요. 엔트렌드 시청자 여러분, 안신의 앵커입니다. 현대차가 차량용 반도체 대란을 뚫고 상사 일의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김필수 교수님과 실적 리뷰하는 시간을 갖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 현대차가 올해 목표 방향성을 또 투자자들에게 들려줬거든요. 어떤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 실적을 일단 먼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매출은 지난해보다 13.1% 증가한 117조 6,106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78.9% 증가한 6조 6,789억 원을 기록하면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만 낮아진 기대치에도 못 미쳤다라는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아쉬웠던 실적의 원인은 어떤 걸로 원인이 꼽히고 있나요? 역시 이제 고민이 많았던 게 작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코로나 2년 차였었고, 네. 올해도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실 저 정도면 굉장히 잘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목표치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역시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그 영향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부족, 그다음에 물류 대란도 생겼어요. 예, 그래서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쪽으로 상당히 한 15% 내외로 목표치보다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좀 그래도 실적은 그래도 잘 나온 거는 미국이 이 제네시스 모델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는 약 3배 정도 판매가 올라가서 영업이익률이 많이 개선됐다는 거. 그리고 또 이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가 상당히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대형 SUV 팰리세이드라든지 아니면 텔룰라이드 같은 이런 모델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견인차 역할이 3가지 모델, 제네시스, SUV, 또 친환경차 이 3가지 모델이 업그레이드 시너지를 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원래 목표보다는 좀 떨어졌는데 아마 주문받은 부분들이 이 올해 아마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면은 작년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SUV 브랜드 제네시스가 그래도 조금 선방을 하지 않았나라고 짚어주셨고 친환경차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지 않았나 이 점 꼽아주셨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또 작년 내내 발목을 잡았던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생산이 정상화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년에 어려웠다. 올해는 차량용 반도체가 좀 풀린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풀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방법은 반도체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뻔합니다. 재고 물량을 예전보다 훨씬 더 길게 잡는 거죠. 반년치였다 그러면 9개월치, 12개월, 1년치를 재고 물량을 늘려야 된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업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방법. 또 세 번째는 차량용 반도체가 실제로 이 주문용 반도체이다 보니까 일반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 이 국내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용 반도체를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가 배타적인 부분도 상당히 컸지만은 이 소량 다품종 생산이에요. 거기다가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공정 과정은 복잡하고 안전성이 유지가 돼야 되고 조건은 많은데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고 물량 늘리고 수입 다변화시키는 건 물론이고 일부분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략 물자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산학연구원의 노력을 통해서 좀 더 시너지를 내라. 얼마 전에 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삼성전자 또 현대차 손잡고 같이 만들어라. 그거 당연한 얘기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모비스에서 주로 이제 요새 사람 전문가도 많이 양성을 하고 뽑고 있지만은 여기서 일종의 팹리스죠. 차량용 반도체 설계부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형태로 해서 위탁 생산하는 방법. 그러면 국내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까지는 3%만 국내 생산하고 나머지 97%는 해외에서 수입을 했었어요. 이 국내 반도체 기술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런 거 지금까지 안 했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할 수 없죠. 경제성 논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배타적인 것도 있었고, 근데 이런 문제가 계기가 터지면서 10% 정도는 국내에 생산해야 된다는 이런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데, 이게 요이 땅 해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년, 4년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올해가 작년보다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훨씬 더 낮을 겁니다. 현대차도 그 작년에 생겼던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반도체 개발도, 또 중요한 것이 내연기관차에서 지금 전기차 같은 무공해차로 바뀌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근데 내연기관에 비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가 차량용 반도체가 3배에서 4배가 더 들어가요.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필요한데 수급은 안 되죠. 또 하필이면은 아시겠지만은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각 세계적인 그 기업체들이 천재지변이 많았어요. 인재도 많이 생겼어요. 텍사스 남쪽은 할랭, 그러니까 뭐냐,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정전돼 가지고 엉망이 돼 버렸었죠. 또 말레이시아 쪽 공장 쪽은, 위탁 공장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이 중지가 돼 버렸어요. 아예. 또 일본의 르네사스 같은 데는 아예 화재가 생겨 가지고 또 몇 개월 동안 늦어졌고요. 또 대만이 이제 그 TSMC에서 위탁 생산을 했었는데, 한동안 대만이 또 몇십 년 만, 50년 만에 온 그 가뭄 때문에 아이고. 반도체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또 차질을 빚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문제가 커졌던 거예요. 코로나, 인재부터 뭐 천재지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생겼는데, 그래서 아마 올해는 그 수급 조정이 좀 더 낮아진다. 그 내년은 좀 거의 다 풀릴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현대차 그룹이 전력을 다해서 진행을 하니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국내 유수의 기술력 좋은 대기업들 많은데 이들이 손을 잡아서 자체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을 해소를 하면 그게 정말 제일 넘버원 해결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현대차도 자체적으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이런 얘기를 밝혔거든요. 2분기에는 점진적으로 수급 상황 개선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 3분기부터는 캐파 증대 효과가 예상돼서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1분기는 좀 타이트할지 몰라도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지는 이 반도체 공급 이슈, 더불어 더 나아지는 실적 한번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께서 2022년 모빌리티 대전망 특집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올해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전기차 얼마나 친환경차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번에는 현대차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단은 매출을 많이 올려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당연한 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나왔던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나왔던 현대의 아이오닉 5나 기아 EV6, GV60도 나왔잖아요. 네. 제네시스도.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최고 많이 끌고는 있는데, 또 우리가 지금까지 범접하지 못했던 일본 시장도 아마 진출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완성도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만 명씩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이 올해 수급 조정을 통해서 많이 밀어내기가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또 올해 나오는 후속 차량들도 기대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거 뭐 G80이라든지 또 GV70 전기차 모델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서너 가지 모델이 있고, 또 역시 기아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다양한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출시가 많이 되면서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만큼 아마 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좀 더 매출을 올려서 또 수익 모델을 극대화하고, 또 이 저거 얘기 나눴던 것 중에서 작년 말로 인해서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왜 이 모양이야 해가지고 뭐 난리 났지 않습니까? 네. 다들 뭐 이거에서 손해 봤다 뭐.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현대차 그룹은요, 정의선 회장 체제가 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자문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4, 5년을 길게 보고 사서 묻어두면은 돈 법니다라고 이 말씀드렸죠. 얘기를 엄청 제가 엄청 많이 했죠. 하셨거든요. 근데 작년 떨어진 거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예. 최저 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올해부터는 올라가는 부분들만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만큼 평가절하가 많이 돼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이에요. 전문가들이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이 정도면 선전하고 잘 나왔고, 영업이익률도 작년에 보면 미국의 현대차 그룹의 점유율이 10%, 유럽은 11%였거든요. 그리고 잘 팔았어요. 맨날 신기록 세우고. 예, 신기록 세우고 전기차로 4위 뭐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나왔는데 왜 주가 반영은 안 되지? 그만큼 평가절하돼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평가절하돼 있다는 얘기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길게 보시고 저도 주식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웃기웃거리는데 저는 안정되게 갑니다. 왜냐? 네. 묻어두고 4년, 5년 가거든요. 얼마 전에 LG 에너지솔루션 난리가 났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뭐 300인지 500 묻었는데
자기 한 주 받았고 와이프 한 주 받았대요. 청약을 한 주씩 하셨네요. 네. 청약을 했대요. 근데 딱 한 주씩 그래서 온 가족이 해서 2주를 받았답니다. 근데 그거야 뭐 워낙 높게 평가됐잖아요. 네. 근데 뭐 그렇게 보지 마시고 현대차 그룹 같은 데 길게 보면은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 아마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강조되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아마 기대하시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친환경차 판매를 작년보다 30% 이상 늘리겠다라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또 자신감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실적은 아쉬웠을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판매 목표를 상향을 하면서 희망적인 가이던스를 들려줬고 성장은 전기차로 가져가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점 이렇게 주지해 주시고 또 주가 측면에서는 저평가 메리트까지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교수님의 깨알 팁까지 들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2022년은 현대차에게 어떤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시는지 정리 차원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수소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상징적인 부분이 큽니다. 승용차, 넥소 모델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수소 트럭 같은 대형 트레일러 쪽이 맞는 모델이거든요. 정부도 이쪽에 올인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꼭지를 갖고 가는 게 현대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완성도 좋은 다양한 전기차가 완전히 출시가 돼서 형태를 갖추는 중흥기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네시스도 몇 년 이내는 내연기관차를 한 기 정도 만들지 않고 전 차종을 다 이 전기차로 하겠다.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수전기차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그림들이 그만큼 매년 기하급수로 전기차가 수가 늘어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정부에서 발표했지만은 누적 수 50만 대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25만 대 좀 간 넘어갔거든요. 무궁화차. 근데 올해 20여만 대를 통해서 50만 대를 맞추겠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1년에 늘어나는 전기차 대수가 얼마큼 큰지 아실 겁니다. 희망적이네요. 그렇죠. 전기차만 올해 21만 대 보급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내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 40만 대가 넘어갑니다. 누적 대수가 아니라 1년에 판매되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주력 모델이 뭐가 된다는 건 아마 아실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현대차 그룹은 선도 그룹으로 진입을 했다. 수전기차, 전기차, 쌍두마차 여기다가 자율주행차도 예전에 선진국 대비해서 3년 정도 뒤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뭐 앱티브하고 합작사 모셔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통해서 기술적인 격차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올해 특히 이제 레벨 3 개념의 자율주행 전기차 출시가 되는 거 아마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좀 더 미래의 어떤 먹거리를 좀 풍부하게 만든다라는 측면. 차만 뿐만이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UAM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작업이 현대차 그룹인데 국내 자동차 산업하면 현대차하고 거의 동일시할 정도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올해가 그만큼 끌어오르는 그래서 이제는 엔트리카로서 전기차 한번 생각해봐야지라고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올해입니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네. 그래서 꼭 한번 전기차 경험해 보시고 올해 또 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것들 빌라나 연립주택은 공용주차장이 좁아서 공공용 충전기가 못 들어갔는데 올해는 본격적으로 보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려운 데 긁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들도 고민하시게 되면 의미가 있다. 1가구 2차량 중에서 세컨드카는 당연히 이제는 이제 전기차다. 그리고 엔트리카도 첫 차로서 도입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 대신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보조금은 점차 줄어드는 대신 완성도 좋은 전기차는 더 다양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보조금 좀 높게 받고 지금 사느냐, 2, 3년 이후에 빨리 보조금 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마지막으로 전기차를 구입하실 분들은요. 전반기에 구입하셔야 돼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라든지 밀려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 받는데 후반부에 신청하면 내년 넘어가면 보조금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반기인데 실제로 전기차 구입은 3월부터 시작이에요. 2월까지는 정책 방향이 설정되는 거에 있어 3월부터 구입하고 또 10월까지 이후에는 소진이 돼버려요. 보조금이. 11월, 12월은 또 못 사요. 그러니까 1년 중에 4, 5개월은 못 산다는 거. 전반기니까 3, 4, 5, 6, 4개월 사이에 신청을 하셔야지 올해 아마 받을 수가 있을 거니까 아마 이 미친 듯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홍보회장 같으셨어요. 글쎄요, 저도 전기차 아직 안 몰고 있는데. 네, 현대차의 2021년 성적표는 좀 아쉬웠지만 뭐 자율주행차, 전기차, UAM 등등 많잖아요. 기대감도 공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또 전동화 목표는 CEO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공유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행사 이후에 또 교수님과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